나는 그래도 네가 좋아. 그래도 엄마가 싫어.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가는 것도 해볼만 하지 않아? 항상 바쁘고 어리광도 통하지 않는 엄마가 미운 9살 준서. 힘들어 가자. 진짜 못하겠다. 뇌병변을 앓는 아들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엄마 명성 씨. 좀 더 과감하게 투자하고 그랬으면 지금 좀 걸을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이 또 생기니까 더 마음이. 미워하는 듯 싫어하는 듯 해도 알고 보면 사랑하는 사이. 슈퍼맨 엄마와 청개구리 아들을 소개합니다. 준선의 아침은 일찍 시작됩니다. 아침 6시부터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랴, 아침밥 준비하랴 정신이 없는데요. 오늘의 메뉴는 김밥. 사실 매일 아침 똑같은 메뉴죠. 제가 간 다음에 먹을 거라 치우기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젓가락 사용이 아직까지는 원활하지 않으니까 그냥 먹다가 승질 안 나게 되도록이면 간편하게 하려고 김밥이랑 주먹밥 위주로 해요. 떨리는 순간 이러다 터지면 제 먹기 싫어하거든요.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하여튼 준! 일어났어? 완전 시간 타이밍 굿. 방금 밥 다 했어. 딱 맞춰 데려다. 평소 습관이 들어서 준서도 일찍 일어납니다. 추웠니? 잠투정은 졸업한 지 오래죠. 일어나자마자 알아서 욕실로 갑니다. 준, 오늘 기어다닐 일 있나? 오늘 어디 가는데? 오늘? 거기 아동발달 마포. 기어다니는 일 엄청 많아. 엄청 많아? 그럼 반바지를 못 입네. 팬티는 입고 안에 입고 나와. 엄마 해놓을게. 꼬다리는 또 안 먹어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 몸이 불편해도 옷은 스스로 입게 합니다. 끝. 준서는 뇌병변 때문에 팔과 다리 근육을 잘 쓸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옷 입는 게 오래 걸리긴 해도 끝까지 스스로 합니다. 이제 아침을 먹으러 가볼까요? 밥 먹을 땐 휠체어 대신 자세 교정기에 서서 먹습니다. 근육 경직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죠. 위에 거 잠깐 할게. 뒤로 스트레칭 좀 해. 이거 11kg짜리, 12kg짜리 쌀 넣어가지고 워낙에 강직이 세니까 태어나도 발이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바깥으로 해주려고 만들었는데 너무 점점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바깥으로 해주면 발이 좀 덜 돌아가요. 물 마시. 그나마 준서는 아침밥이라도 먹지만 엄마는 출근이 바빠서 밥 먹을 여유조차 없습니다. 남편은 아들의 장애를 견디지 못해 떠나갔습니다. 준서는 7개월 만에 세상에 나와 어렵게 생명을 얻었는데요. 생후 5개월 만에 장애 판정을 받고 명성 씨는 아들에게 모든 걸 바쳤지만 남편과 함께해야 할 의무는 혼자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엄마 화장할게. 글쎄? 엄마 거의 다 했어. 엄마 아빠의 몫을 혼자 하다 보니 명성 씨는 일찍부터 준서에게 독립심을 강조했습니다. 자꾸 워커가 떨어져가지고 저걸 올리느라 지각을 몇 번 했대요. 그래가지고 다음부터는 노끈을 묶어줘요. 옛날에는 정말 맨날 싸우다 나갔는데 지금은
더 많이 도와주니까 힘이 나야 했을까. 그래도 9시까지는 저는 항상 긴장해요. 얘가 잘 갔나. 전화가 안 오면 잘 간 거야. 그런데 모든 준비를 마치고 명성 씨가 출근하려는 순간 엄마. 그럼 나가야 돼. 대변. 대변 만다고? 지금? 할 수 있지? 준비만 해놓을게. 꼭 나가려고 하면 혼자 할 수 있지? 지금 갈 거. 지금? 그럼 어떻게 다시 먹어? 몸 말린다. 그럼 가, 이거 저기다가 엄마 올려놓을 테니까 저기 앉아서 먹어. 꼭 다 먹고 가야 돼, 김밥은. 알았지? 안 그러면 힘 떨어져서 안 돼. 자, 좀 더? 빵 더? 올려놔? 알았어. 엄마는 출근을 더 늦출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준서의 몫입니다. 책가방과 보행기까지 다 챙겨놓은 전동 휠체어를 타고 학교로 가는 거죠. 근육 강직 때문에 신발 하나 신는데도 오래 걸리고 힘도 많이 듭니다. 저상버스가 흔하지 않아서 준서는 학교까지 휠체어를 타고 가는데요. 또래 아이들 걸음으로는 15분, 휠체어 탄 준서는 30분이 걸립니다. 휠체어가 빠르긴 해도 골목길에 차도 많고 길이 고르지 않기 때문이죠. 근육 강직으로 발 뒤꿈치가 당겨져서 신발도 자꾸 벗겨집니다. 너무 좀 늦어지네. 이거 안다. 또 이렇게 학교 할 때 신발 몇 번이나 벗겨져 준 거야? 아저씨 안 올 때는 3번. 아니, 아저씨 안 올 때는 2번. 아저씨 올 때는 5번. 이게 진짜 짜증나. 매일 아침 학교 다니기가 큰 강을 건너듯 험난합니다. 보는 사람은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불안한데 준서는 참 씩씩하죠. 학교가 가까워지면서 친구들도 만납니다. 학교에선 준서가 꽤 유명하다네요. 준서 알아요? 네. 같은 반이에요? 네? 같은 반이에요? 아니요. 형인가 보다. 네, 같이 학교. 준서 이렇게 학교 다니는 거 보면 어때요? 뭐 자랑스럽죠. 오늘도 무사히 등교. 엄마, 걱정 마세요. 제약회사 마케팅팀에서 일한 지 14년. 명성 씨가 하는 일은 주로 거래처 병원을 방문하는 겁니다. 어떤 업무를? 이제 병원 도착해가지고 저희 제품 써보신 과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환자 팔로업 해보셨는지, 어땠는지, 뭐 컴플레인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수치는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는지 케이스 한번 알아보려고 가고 있어요. 일이 적성에도 맞고 회사에서도 꽤 인정받는 인재지만 거래처에서 제품 평가를 듣는 날은 여전히 떨립니다. 어떻게 오늘 괜찮아요? 네. 네,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 다 인지를 하고 계시고 환자분한테도 이제 써보셨는데 되게 팔로업이 좋으셨나 봐요. 되게 반응이 좋고 결과가 되게 좋네요. 시작이 좋으면은 하루가 즐거워요.
점심 식사 중에도 시간을 쪼개서 또 업무. 공지는 됐죠? 협력업체와 함께 진행하는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팀장을 맡게 된 명성 씨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이 정도면 명성 씨 슈퍼맨 엄마 맞죠? 제약 영업사원들이 대부분이 남자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가정도 있는 엄마인 여자의 분이 이제 직원으로서 일하는 게 솔직히 이쪽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무를 보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대단한 거죠. 열정을 가지고 일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인정해줄 만한 점이죠. 학교 수업이 끝난 뒤에는 장애인 활동보조 선생님이 준서를 돌봅니다. 자, 저쪽으로 가, 이제. 차 있는 데로. 하나, 둘. 방과 후에도 매일 재활치료, 과외 수업 등으로 바쁜 준서를 위해 활동보조 서비스를 신청했죠. 준서 언제부터 봐주신 거예요? 제가 6월 1일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활발하고 성격 좋고요. 꾸밈이 없이 뭐 행동 발달 이런 것들도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좋아요. 오늘은 재활치료가 있는 날. 준서는 근육을 쓰지 않으면 신체 장애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전신운동과 소근육 운동에 매달려야 합니다. 준서는 우선 이제 신체적인 움직임이 많이 좀 제약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운동으로 접근을 해서 자신감을 채워주고 또 신체적인 운동 기능까지 좀 넓혀주고 있는 단계입니다. 일이 바쁜 엄마 때문에 활동보조 선생님은 특별히 밤 10시까지 준서를 지켜줍니다. 원래는 혼자 밥 먹어야 되는데요. 맛없잖아요, 혼자 먹으면. 그래서 제가 같이 먹어요. 준서 보통 엄마 몇 시에 와요? 보통 한 12시, 11시? 엄마가 많이 바쁜가 봐요. 엄마 12시에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준서 말대로 12시가 다 되어서야 퇴근한 엄마 명성씨. 영업직이 힘들고 아이에게도 미안하지만 매달 200만 원 넘게 들어가는 치료와 교육비 때문에 일을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다른 애들은 제일 사랑하는 사람 엄마, 우리 엄마 최고 막 이러는데 저는 항상 엄마 제일 싫어, 엄마 미워, 엄마 안 사랑해, 뽀뽀 싫어 막 이러니까 그래서 뭔가 완벽하게 둘만의 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둘이만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여행이면 좋겠다 생각하던 중에 그러면 좋겠다 생각해서 신청하게 됐죠. 네, 안녕하세요. 사랑의 가족입니다. 네, 오늘 슈퍼맘 구명성 씨와 준서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를 만나봤는데요. 네. 사실 준서 키우느라 바쁘고 또 하루 종일 영업하느라 뛰어다니시지만 정신없이 지내시는 가운데 그 일을 참 대단히 잘 해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많이 놀랐어요. 네. 게다가 이제 식사를 하거나 운전을 할 때도 하루 종일 통화를 할 정도로 정말 바쁜 직업이잖아요. 맞습니다. 뭐 자기만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준서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치료도 받아야 하고 특수 교육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매달 그 비용이 200만 원이 넘게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육아에만 전념할 수가 없고 열심히 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활동 보조 서비스나 특수교육에 관한 서비스의 그 정부 보조금이 좀 있기는 한데 사실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네, 준서 나이가 이제 겨우 9살이거든요. 힘들 때마다 엄마가 생각날 수밖에 없는데 학교도 매일 혼자 가야 하죠. 또 밤에도 혼자 잠드는 날이 많기 때문에 원망 아닌 원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구명성 씨도 준서의 그런 마음을 잘 알고는 있지만 준서가 앞으로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갈 생각을 해서라도 네. 이 준서를 강하게 키우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준서가 이제 9살인데요. 저희 둘째 딸하고 동갑이거든요. 그래서 따님 강하게 키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워킹맘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저도 준서 엄마 마음도 이해가 되고 준서 마음도 이해가 돼서 마음이 짠했었는데 그런데 모처럼 구명성 씨가 큰 맘 먹고 준서가 여행을 떠난다고 하거든요. 네. 이번 여행 통해서 서로가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2박 3일간의 의미 있는 여행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명성 씨가 큰 맘 먹고 하루 휴가를 냈습니다. 주말에 껴서 2박 3일. 준서 태어나고 세 번째 여행인데요. 이고지고 짐은 많지만 준서나 명성 씨 모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표정이죠. 얼굴 완전 웃겨. 준서도 벌써 9살. 더 이상 안아줄 수도 없고 30kg 나가는 전동 휠체어는 장정이 들고 내리기도 힘들 만큼 무겁지만 명성 씨는 좋기만 합니다. 됐죠? 와, 지금 집에서 나오시기만 했는데 땀이 장난이 아니시네요. 원래 항상 한 바가지예요. 가고 싶은데 꼽으면 한도 끝도 없겠죠. 그래서 이번 여행의 조건은 길에서 시간 낭비하지 않기. 그리고 준서 원하는 대로 뭐든 들어주기. 노래 하나 들을까? 내친 김에? 아니야. 진짜 원래 드라이브 하면서는 노래 듣는 게 출발하자마자 삐걱거리네요. 맨날 틀어달라고 할 땐 안 되고. 하지 말라고. 이거만 듣고 뭐가 좋을까? 너네 향이 어때? 알았어, 나만 할게. 한마디 안 할게. 듣기만 할게. 말은 싫다면서 표정은 웃고 있는 준서. 이럴 때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노래가 있고요? 다 부르는 거 듣는 거다. 시작됐다 그냥. 빨리 들어주기로 했으니까. 했잖아 아까. 야, 손가락 걸었잖아. 2박 3일 동안 노래는 허락해주는 걸로. 네 말에 책임을 져야 돼서 어쩔 수가 없다. 싫은 건 알겠는데 그거는 약속이니까 지키는 걸로 가자. 잠깐 시간을 갖자 우리. 그럼 짜장면 주세요. 이럴 땐 시간을 갖는 게 최고야. 사실 네 마음을 진심으로 얘기할 수 있을 때 말 걸어. 짜증 말고. 아니, 짜장면만 얘기야. 네가 그럼 쉬면서 생각해보자 각자. 엄마 풍경 좀 감상할게. 아이는 그동안 참았던 어리광을 한꺼번에 쏟아놓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아이가 좀 더 어른스럽길 바랍니다. 엄마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싫어. 그리고 굳이 말로 표현한다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건 아니야. 서로 마음으로 느끼는 게 있으면 대화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 엄마는 지금 너의 소리를 듣고 있거든. 아, 나는 좋지만 싫기도 하다. 근데 앞으로 계속 자주 하면은 더 좋아질 수도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틀려? 난 엄마 그 생각만 하고 있어? 그것도 있는 것 같다. 엄마와 준서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벽을 조금이라도 낮추고 싶어서 떠난 여행. 성공할 수 있겠죠? 처음 선택한 숙소는 특별히 장애인 객실을 예약했습니다.
외부에서 객실까지 계단이나 턱에 신경을 쓴 호텔이고요. 욕실에는 휠체어 장애인용 손잡이가 곳곳에 있어서 안전한 곳. 엄마와 언제 다퉜냐는 듯이 준서 표정 180도 달라졌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놀아볼까요? 제일 먼저 준서가 좋아하는 수영장. 준서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엄마가 더 바빠진 후로 수영장 놀이는 처음입니다. 준서 엄마랑 맨날 이렇게 놀면 좋겠죠? 네. 맨날 좀 놀아주시지 그랬어요. 아, 먹고 살아야죠. 오랜만에 보내는 시간이네요. 그렇죠.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네요. 아무 생각 없이 서로의 마음으로 돌진하는 시간. 저도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준서 소원 들어주기 두 번째는 소고기 먹기. 비싸서, 바빠서 자주 못 먹는 소고기. 오늘은 무제한 주문입니다. 끝불이야? 원뿔이야? 너무 바짝 구우면은 소고기가 맛이 없잖아. 제일 안 구운 게 레어, 그 다음 레어 미디움 레어, 그 다음 준서야, 소금살. 오, 완전 뚜렷하게 보인다, 그치? 아이 키우느라 별자리 찾는 취미도 잊었던 명성씨. 오랜만에 밤하늘을 보니 거기에 아이가 있습니다. 돌아요. 달 한번 보고 눈에서 온다는 나 똑같은 생각했어. 야, 초등학생 내 눈썹, 별은 네 눈동자. 준서의 세 번째 소원은 잠들기 전까지 엄마와 노는 겁니다. 평소에 못 보던 텔레비전을 실컷 보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건 엄마 품에서 엄마 냄새 맡으면서 잠드는 거죠. 준서는 이제 9살. 넘어지는 게 두렵고 엄마가 있어야 힘이 나는 아이입니다. 슈퍼맨 엄마가 다른 누구보다 나를 가장 사랑해주길 바라는 어린아이입니다. 다음 날은 경기도 가평에서 인천 강화도로. 아이들, 특히 장애아이들이 놀이와 치료를 겸할 수 있는 체험 농장인데요. 이거 호흡이 잘 맞아야 돼. 어? 알았지? 호흡이 잘 맞아야 돼. 먼저 산악이나 농장에서 타는 사륜 오토바이에 도전합니다. 또래 아이들과 달리 전동 휠체어를 타는 준서에겐 작은 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휠체어처럼 넘어질까봐 무서운 거죠. 엄마는 준서가 그 두려움을 정면으로 돌파하길 바랍니다.
어른들에게도 녹록지 않은 세상. 엄마는 준서가 넘어져도 혼자 일어설 수 있을 만큼 강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 개만. 다 먹을 수 있나 봐. 헐. 얘 진짜 과식해. 사실 이 체험농장을 만든 사람은 장애 아들을 둔 부모입니다. 뇌병변이 심한 아들 때문에 장애인 재활치료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얘는 못 가누는 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력도 없다 보니까 못 가누는 게 조금 있는데 혼자 앉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얘는 안 타요. 사람이 같이 타요. 얘는 혼자 앉는 게 되니까. 안장이 있어서 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뒤에가 완전히 아무것도 없으면 동그랗게 말려가지고 긴장이 엄청 심하게 돼서 말까지 막 힘들게 해가지고 놀라지 않을까 좀 걱정되긴 하거든요. 아이가 또 여기에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움직였으니까 다른 것들도 계속 바라보고 하면서 시간이 분산되니까 여기에만 집중하지 않고 여기는 그만큼 늘려주거나 움직여주는 효과들이 있으면서도 아이가 다른 것들을 같이 하는 것,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것들이 자극이 되어지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뇌병변으로 걷기 힘든 준서에게 이곳에서 제일 추천하는 치료놀이가 말타기인데요. 야, 형아 잘 걷는다. 먼저 몸의 근육과 신경이 어느 정도 기능하는지 알아봅니다. 어떻게 제주도에서도 한 번 탔어요. 말 아저씨 말 좀 잡아주세요, 그래. 좀 잡아주세요. 준서 키에 맞는 말을 고른 다음 안장에 앉아서 위축된 다리 근육을 적당히 펴게 해서 고정합니다. 옳지. 옳지. 자, 다리를 조금만 더 벌려볼 거예요. 발가락을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야 돼. 이렇게 올려. 조금만 더 올리면 조금 더 무릎이 내려갈 거야. 오, 발 자연스럽게 잘 내려오네. 그렇지. 어우, 잘했어. 그렇지. 좋아. 재밌는데, 얼굴이. 그러니까 가장 좋은데 지금? 근조해 본 얼굴 좀 가장 지금 설레이는데. 더 내려. 이 말 이름 엔젤아 가자. 엔젤아 가자. 그래. 이 장군은 좋아. 엔젤아 가자. 못하겠어. 재활 승마는 안전 때문에 보조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은 말을 끌고 양쪽에서 말 탄 사람을 잡아줘야 하죠. 이렇게 말과 함께 걷다 보면 평소 위축이 심했던 허리, 허벅지, 또 종아리 근육에 고루 힘이 들어가고 말의 보행 감각을 내 것처럼 공감하며 익힐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동물과 교감하는 정서와 재미까지 더해져서 어린 아이들에게 특히 효과가 좋은데요. 엄마 명성 씨는 그동안 시간과 비용 문제로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허벅지 올려봐. 허벅지 올려. 잘하는데 왜? 왜 그래요, 왜? 너무 일찍 포기했나 싶어가지고 좀 더 과감하게 투자하고 그랬으면 지금 좀 걸을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이 또 생기니까 더 마음이 사실 엄마는 슈퍼맨이 아니라 눈물을 보이기 싫은 평범한 엄마였다는 걸 준서는 알까요? 둘, 그렇지. 다리 모으지 말고 천천히. 그렇지. 처음으로 말을 타본 이날 준서의 걸음은 좀 더 씩씩해졌습니다. 허리가 세워지니까 엄청 좋다 준서야. 그러니까
휠체어 생활도 많이 하고 골반의 움직임을 많이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상체까지 지금 또 경직들이 많이 오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 풀어줄 수 있는, 이완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많이 해주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날 밤 준서는 세상 모르고 골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늦게 들어와도 제일 먼저 하는 게 배터리 충전하고 그다음에 연필 깎아놓는 거. 그 두 가지는 제일 먼저 잊어버리기 전에 혹시나 자동적으로 해요. 이 금액이 꽤 나가나 봐요. 이거 배터리 하나가 100만 원이에요. 또 소모품일 거 아니에요? 그쵸.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근데 이게 하루를 채 못 가가지고 사실은 2개를 구입해서 현장 학습 갈 때나 그럴 때는 활동량이 많으니까요. 혹시 몰라가지고 1개를 가방에 넣고 이렇게 들고 다녀요. 그리고 준서가 잠들었을 때만 할 수 있는 보조기 착용. 준서가 워낙에 이렇게 근육이 강직이 심해가지고 계속 무릎 뒤가 근육이 짧아지거든요. 나중에는 근육을 수술도 하고 하는데 잘 때 너무 웅크리고 자가지고 오그라들까봐 깊은 잠 들면은 매일 이거를 새벽녘까지 시킬까봐 또 그때 새벽에 깊이 잠들었을 때 빼줘요. 너무 힘드니까 깝깝하니까. 그래서 엄마는 늘 잠이 부족합니다. 힘 빼고 있는 순간이 하루에 별로 없으니까 아까 발톱도 다 이렇게 다시 돼가지고 항상 기어다니다 보니까 발톱이 이렇게 다 일어나요. 그래서 양말 벗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데일밴드 붙여줬는데 아까 씻다가 이거 2개가 빠졌어요. 준서는 엄마가 자기를 봐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준서는 이미 엄마의 마음속에 들어있습니다. 허리가 이렇게 2박 3일 여행 마지막 날, 엄마와 준서는 갯벌 체험에 떠납니다. 혼자 들어가 걷기도 힘든 곳에 준서를 업고 갑니다. 하지 마. 하지 말라고. 그렇지. 아이를 7개월 만에 조산하고 그 아이에게 장애가 있음을 알고 나서 엄마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릅니다. 준서가 저를 키웠어요. 점차 준서가 저를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진짜 지금은 정말 강한 여자가 된 것 같아요. 여자가 아니라 엄마가 된 것 같아요. 평소에 고생했던 동아리도 마사지 해주는 시간. 남편이 떠났을 땐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준서 앞에 눈물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서랑 정말 잘 될 거예요. 네. 왜냐면은 바다 끝까지, 절망 끝까지 한 번 다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잘 되면 아는 것 같아요. 준서를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는 명성 씨는 슈퍼맨 엄마입니다. 엄마 구명성 씨가 사실 준서가 보지 않는 곳에서도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좀 준서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자는 동안에도 어머니 계속 깨서 준서를 계속 보살피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준서가 이제 겨우 9살이잖아요. 이런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조금 더 자라야 할 겁니다. 그때까지 두 사람이 함께하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함께할 때만이라도 더 많이 안아주고 사랑한다는 표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근데 준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속마음은 숨기고 싫다고만 하는데 진심은 그게 아니겠죠. 근데 아무래도 준서가 아들이다 보니까 나중에 사춘기가 왔을 때 또 갈등이 심해질 수도 있거든요. 준서가 나중에 엄마한테 원망하는 마음 또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더라도 그때는 꼭 오늘 방송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여행의 추억 새록새록 꺼내보시면 분명히 효과가 있으실 겁니다. 네. 자, 다음은 휴가철을 앞두고 좀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인데요. 네. 그 여행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활력소잖아요. 그렇습니다. 매번 새로운 곳에 가고 싶기도 하고 또 여행을 가면 돌아오고 싶지 않을 정도로 좋은 곳도 많고요. 네. 그런데 아주 짧은 여행조차 쉽게 떠나지 못하는 분들이 바로 장애인들이시죠. 뭐 교통시설도 그렇고 숙박시설, 편의시설들이 갖춰져 있는 곳이 아직도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선뜻 여행 떠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장애, 비장애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여행지를 돌아보면서 이 장애인이 쉽게 다닐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그런 활동이 있거든요. 네. 하모니 원정대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장애인에게 여행은 쉬운 일이 아니죠. 문 밖을 나서는 순간 맞닥뜨려야 하는 온갖 장애물과 불편 요소들. 장애인 여행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들이 뭉쳤습니다. 이름하여 하모니 원정대. 하모니 원정대는 문화관광지와 국립공원을 돌아보며 장애인 편의시설이 규정에 맞게 잘 돼 있는지 조사하고 좋은 여행 코스를 발굴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암행어사처럼 말이죠. 인식 개선에 대한 문제 평소에도 관심이 많아서 다른 휠체어, 지체장애나 시각장애 같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불편함을 느끼지 궁금해서 그 지원을 하게 됐어요. 가는 생각을 아예 못했으니까 이렇게 좋은 친구들 만나서 같이 가는 게 되게 뜻깊어요. 평소에 장애인분들 많이 접해보지 못했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약간 물리적 장벽을 넘어서 정신적 장벽까지 한번 넘어보고자 지원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지원한 하모니 원정대 총 10팀이 참가했는데요. 대기하고 있습니다. 출발 대기. 장애, 비장애 학생들이 조화롭게 팀을 만들어 6박 7일 대장정에 오릅니다. 원정대 10개 팀은 전국을 10개 구역으로 나눠서 각각 조사하게 되는데요. 그중에 휠체어로 가지 못할 곳은 없다라고 외친 답별팀을 따라가 봤습니다. 답별팀이 맡은 지역은 충북과 경북에 걸쳐 있습니다. 파이팅! 답별팀 첫 여행지는 충청북도 제천. 높은 곳에 올라가 보고 싶다는 휠체어 장애인 친구를 위해 월악산 국립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운전 담당 현우 씨를 제외하고 모두 같은 대학교 장애학우 학생회에서 만난 2학년 친구들입니다. 휠체어로 보행하는 성준 씨에게 이번 여행은 좀 특별합니다. 가끔 가족과 여행해보기는 했지만 또래 친구들과의 여행은 처음이죠. 그래서 며칠 전부터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잠까지 설쳤다는데요. 이거 채울게. 든든한 친구들이 있으니 기대만큼 좋은 여행이 되겠죠? 네. 장애인들이 여행을 갈 때 어떤 코스로 가면 좋을지 그런 걸 알아보는 대학생 프로젝트거든요. 덕주사 그쪽으로 가시면 그 볼거리가 많아요. 거기 야영장에 뭐에 이쪽으로 이렇게
가시면은 여기는 월악산 올라가는 외길이고 옛날 길이고 해양버스가 막힌 거예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데는 들어선 길이 월악산 영봉으로 향하긴 하는데 아직은 동네 주민만 이용하고 내년에 정식으로 등산로가 개발됩니다. 이게 만약 전동을 치면은 자갈을 피해갈 수가 없어. 바퀴가 100% 걸린단 말이야. 간밤에 내린 비 때문에 길 위에 낙석이 많고 휠체어를 움직이기가 어려운데요. 가려면 갈 수는 있다. 근데 어려울 거야 되게. 걸려가지고 빠질 수가 있거든. 혼자 오긴 진짜 힘들겠다. 특히 전동. 수동 휠체어가 혼자 오고 있는. 혼자는 절대 못 당연히 못 어렵고. 다 깨져 있고 여기 갈 수 있을까? 턱을 어디 기준으로 하는 게 좋을까? 바닥에서부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어. 턱 높이가 다 균일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 이만큼 50cm쯤 되는 거 꼈어. 됐다. 휠체어로 넘을 수 있는 장애물의 최대 높이는 2cm이고 홈이나 구멍은 가로 세로 2cm 이하라야 휠체어 바퀴가 빠지지 않습니다. 결국 돌과 구멍이 많은 길은 휠체어로 지나가기가 힘들어서 여행 불가. 평소에 주의 깊게 보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전동시 앞바퀴가 원래 작거든요, 이거. 그래가지고 걸려서 앞으로 넘어지면은, 그거는 대형 급차사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동시야는 절대 안 돼요. 다른 권역의 원정대도 자연탐방로나 문화재, 관광지에서 편의시설을 조사했는데요. 휠체어용 경사로나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없고 설사 있더라도 규격이 맞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곳이 많았습니다. 장애인이 편한 게 결국에는 비장애인, 결국 모두가 편한 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애인을 위해 경사로를 만들었지만 거기는 결국 노인도 쓰고 영유아를 태운 임산부도 쓴단 말이에요. 결국에 장애인을 위해서 편하게 만들면 비장애인을 위해서도 어쩔 수 없이 비장애인도 편해지는 그런 윤택한 삶이 될 것 같아요. 여행과 이동의 자유에는 누구 한 사람도 차별이 없어야 하는데 여행지 사정은 아주 많이 열악했습니다. 그래도 위안이 되는 건 친구들. 수업이 어떠신가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성능이 어때? 그렇지, 좋지. 마음을 먹은 내가 카톡으로 나한테 그랬을 거야. 1월달 아니면 언제 해보겠냐고.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그래서 좀 그 결정은 후회하지 않습니까? 난 후회하지 않아. 왜냐면 너네들과 더 친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강조를 하셨군요. 다음 행선지로 이동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송계 계곡. 보통 계곡들은 암석이 많고 물이 깊어서 휠체어로는 엄두도 못 내는데 이곳은 물이 얕아서 휠체어를 탄 성준 씨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도전해보기로 했죠. 그럴 데가 별로 없으니까. 그니까 완전 괜찮은데? 그니까. 휠체어 다닐 수 있는 계곡? 물세대비 잠깐 올라갔는데 물도 얕고. 어때? 휠체어를 걸으실 수 있겠어요? 답별팀이 찾아낸 휠체어용 계곡입니다. 같이 넘어지는 건데 이 상태가 그냥 좋아? 아니야, 저 깊숙이. 저쪽은 근데 끌고서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 사진 한번 찍자. 저기 가서 그리고 깔끔하게 끝내자. 깔끔하게. 성준 씨는 엄마 아빠 등에 업혔던 어릴 때 이후로 계곡물에 물을 담가본 게 얼마만인지 모릅니다. 내친 김에 성준 씨를 계곡 안쪽까지 데려간 친구들. 성준 씨는 물론이고 친구들까지 마음이 뿌듯합니다. 저 휠체어 덩그러니 있는 것도 하나 찍어줘. 몸 가누기가 힘든 성준 씨에게 휠체어는 몸의 일부인데요. 오늘만큼은 친구들이 성준 씨 다리가 돼줍니다. 오랜만에 휴식을 얻은 휠체어도 마음 편해 보이죠?
휠체어가 주인이 없던 적이 찾는 게 더 힘들잖아요. 웬만하면 다 무조건 휠체어에 타고 있어야 되고 근데 저렇게 혼자 놓여 있는 거 보니까 뭔가 기분이 좀 이상해서 뭔가 좀 뿌듯함 이런 것도 있고 좋아서 사진 하나 찍으라고. 인지상정이란 말처럼 서로 마음을 나눠보면 불편하고 힘든 것을 공감하게 됩니다. 장애인 여행의 권리는 이렇게 장애인과 함께 느끼고 그 입장에 서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있는데 이 정도는 못 가? 어떤 때 여기로 재면 여긴 또 3cm 막 이러거든요. 여긴 그나마 조금 그나마 괜찮았는데 여기 톱이 원래 10cm야. 전혀 올라오는 길. 밥 먹으려고 도착한 식당에서 규격에 맞지 않은 휠체어 경사로를 발견했는데요. 이제 전문가가 다 됐습니다. 지나가는 차들이 야간에 그 지문폭을 다 받았어요. 보통 석이 2cm가 기준이거든요. 보니까 한 10cm 정도, 여기는 4cm 정도가 돼서 저기만 조금 개선되면 많은 장애인들이 여법으로 여기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동차들이 야간에 지나가면서 빛을 발견을 못해서 그 부분을 밟고 지나가는 수도 많고 아니면 안으로 좀 더 들어가서 이걸 밀고 저쪽으로 막 나가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 번 고쳤는데 또 저렇게 고장을 내놨습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보니 전에 안 보이던 것이 정말 잘 보입니다. 이번엔 장애인 주차구역 배려 문제. 정말 딱 붙였구나. 장애인 주차구역에서는 차량 간 거리가 1m를 넘겨야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데요. 원래가 이게 필수는 아닌데 장애인 주차장 이 표시가 원래 B금 이렇게 쳐져 있는 게 맞대요. 근데 그게 필수까지는 아니고 그랬으면 좋겠다고서 있는데 그 B금 쳐진 그 넓이 정도만 있어도 되게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운전 실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주차선 밟는 것쯤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은 휠체어 공간을 염두에 둔 것인 만큼 차량 거리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규격만 맞춰서만 옆으로 붙여달라는 것도 아니고 맞춰서만 넣었으면은 해서 휠체어 올라가는 데는 무리가 없어요. 경상북도 예천 낙동강이 굽이쳐 오르는 육지수속 섬마을 회룡포입니다. 회룡포에 왔으면 용포마을의 명소 뿅뿅다리를 한번 건너봐야겠죠? 과연 휠체어로도 건널 수 있을까요? 건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응? 응? 83. 기준이 최소 90인데 기준에는 못 미치는데 어떻게 저희가 조심만 하면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살짝 타이트하긴 한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다행히 성준 씨도 같이 둘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 전동이면은 못 가고 절대 못 가. 바퀴가 빠져 아예 그냥. 전동열차는 저긴 중요해서 안 돼요. 수동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이고 지고 이렇게 밀고 가는 거지. 전동이었으면 저기 들어오자마자 모래밭에서 바로 그 기계 안에 모래 들어가서 아예 저기서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야 될 거예요. 성준아 어때? 나 어때? 괜찮아. 준비됐어? 괜찮지? 준비됐어. 가자. 우리 빠지면 같이 빠질게. 빠지면 같이. 이게 왜 이리지? 밀어. 다리는 무사히 건넜는데 강물이 말라서 만들어진 모래사장이 장애물이었네요. 함께 지낸 지 이틀 만에 휠체어 보조 호흡이 척척 맞습니다. 성준이랑 같이 다닐 때도 딱히 뭐 경사진 각도라던가 아니면 뭐 턱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전혀 안 썼는데
이제 캠프를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정말 많이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전국 여행지를 실태 조사하면서 교통과 이동 편의에 대해 장애인만큼이나 잘 알게 된 하모니 원정대. 100이면 100이 아니죠. 180에서 120까지였어요. 90 정도면 진입이 가능한 정도? 80이 여기 이렇게 밀고 가는 8까지 계산을 한 거라서. 예전에 비해서 많이 완화되고 좀 잘 다닐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들었었는데, 그 시절 중에서도 장애인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그 거리가 그 식당이나 문화재나 관광지에서의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만큼의 폭이 이만큼의 깊이로 이만큼의 폭으로 하여져 있으면 그곳을 지나갈 때 또한 전동 휠체어도 거기에 걸려서 바퀴가 헛돌고 이런 것들을 보고 되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소한 것들에 의해서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항상 필요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7일간의 빠듯한 일정이지만 휠체어 경사로 모든 출입구의 문턱, 화장실과 같은 편의시설 여부까지 다양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장애인에게 아름다운 길이 모두에게 아름다운 길입니다. 누구나 아무렇지 않게 지나친 길을 놓치지 않고 살펴본 하모니 원정대. 내년에는 전국의 여행지들이 좀 더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